너희 문재인씨, 평양 냉면집 주방장이 화덕에 쳐넣어 구워버리겠다는데 이런 말 듣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쳐들어가냐? 재떨이 시중드는 김여정이란 어린 년의 하명에 새벽잠까지 설치고 잠 못 이루는 청삐리 족속들아. 니들은 배 쪽이면 식당 주방장도 절대 존엄이냐?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해도 어느 한놈 뭐라 하는 년놈이 없네. 그려. 양아치 조국 때는 들개처럼 날뛰더니 문첩저비의 서열은 어느 정도일까? 양아치 조국보다 낮은 걸까? 대깨문들도 조용하고 추미애도 조용, 어준이 떠중이도 조용, 게다가 해골 해찬이도 조용, 또 간신 촉새 시민이도 조용. 어느 한 인간 나서서 북한을 비난도 꾸짖지도 못하네.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놈들에게 몰표를 던진 호남 사람들은 그 정체가 뭘까? 조국 때 거품 물고 난리를 치던 주둥이들은 왜 이리 조용한 걸까? 북한의 지존이 노할까봐? 냉면집 주방장이 노할까봐? 아니면 니들끼리 짜고 치는 쇼냐? 아니면 너희들 모두 북한 간첩들이냐? 이제는 진중권 교수의 말에 대꾸하는 인간도 전부 사라졌다.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대한민국 현상이다. 진중권 왈. 한 사람의 죽음이 10조 원의 상속세를 남긴다면 기업인은 확실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의 보탬이 되는 장사를 하고 간 것이 아닌가? 2019년 정부 예산이 469조 원이었는데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230조 원이었다. 한국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의상을 생생하게 보여준 한 예로 2019년 한국의 무역 흑자액이 705억 달러, 하나 85조 원이었는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58조였다. 무려 68%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 명의 천재가 최소 2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일자리를 담당했고 무역 수지를 보장했고 세계 산업 경쟁력으로 국가의 의상을 고취시켰다. 이 정도면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의 이익이 되는 착한 기업이 아닌가?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삼성 없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권력자 앞에 무슨 지은 죄가 그토록 많은지 그들이 부를 때마다 자주 불려갖고 마음대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쉽지 않았다. 시국은 대통령이 조선의 왕 같으니 이게 민주주의 나라인지 요즘은 헷갈릴 정도다. 더군다나 왕의 절대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 중공의 사회주의 공수처 설치를 벤치마킹하려 드는 판국이니 시진핑의 절대 왕자가 보기 좋았나 보다. 검찰개혁, 재벌개혁을 하기보다 시급한 게 절대 왕정의 권력개혁이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없었으면 권력자들께선 어찌 사셨을까? 오늘도 어김없이 악어의 눈물은 흐른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곳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수사관 등 장하성 유흥업소 법인카드 논란은 민망한 스캔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국회의원에 관해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곳은 청와대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수사관 등이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정도면 총체적 부패라고 할 수 있다. 고 썼다. 그러면서 이에 해당하는 인사 10명의 실명과 익명의 청와대 직원 3명에 대한 각각의 혐의를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언제 이런 적이 있었던가? 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개혁하겠다고 칼을 들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글을 통해 룸살롱식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7천만원가량을 사용한 고려대 교수 12명 중 장하성 주중대사, 전 청와대 정책실장가 포함됐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이건 또 무슨 민망한 스캔들이냐 라고 했다. 다음은 진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 전문.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곳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수사관. 이 정도면 총체적 부패라고 할 수 있죠. 기소 별표 조국 민정수석, 감찰무마 등 별표 한병도 정무수석, 선거 개입, 별표 전병헌 정무수석, 뇌물, 별표 신미숙 인사비서관, 블랙립, 별표 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별표 송인배 정무비서관, 불법 정치자금, 별표 백원우 민정비서관, 감찰무마, 선거 개입, 별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감찰무마, 선거 개입, 별표 최강욱 공직비서관, 허위 인턴 증명서, 선거법 위반, 별표 김모 경제수석실 행정관, 뇌물, 라임, 수사 중 별표 이모 민정비서실 행정관, 옵티머스, 별표 익명의 민정비서실 수사관, 뇌물, 옵티머스, 별표 윤건영 상황실장, 회계부정, 삥땅. 언제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개혁하겠다고 칼을 들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진중권. 열받아. 지긋지긋한 세월호 처먹고 사는 파리놈들. 세월호 조사의 부흥이 집 만나다. 방금 받은 글입니다. 카친 12명에게 꼭 보내주세요.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읍시다. 세월호 사고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해운회사가 돈 욕심 때문에 과적을 했고 물살이 센 곳에서 운항 미수까지 겹쳐 일어난 해상사고입니다. 그 외에 무슨 진상을 조사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더니 올해 예산 요구액이 무려 160억 원이랍니다. 예산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 한숨만 나오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비용 720만원, 직원 생일기념 케이크 구입비용 655만원, 명절 휴가비로 1인당 139만 221만원, 휴가, 연가, 보상비 1인 78만 194만원, 전직원 맞춤형 복지비 연 70만원. 이 자들은 세월호 조사한다는 핑계로 국민 혈세 흥청망청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건 조사를 하는데 무슨 놈의 동호회 지원, 명절 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직원 생일 케이크, 참 놀고 있는 악마의 족속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연봉은 월급과 수당을 포함 1억 6,500만원,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은 1억 5,300만원, 의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에게는 차량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참 살판 났습니다. 이 자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너무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 말이 없이 먼 산만 보고 있네요. 국회의원 중에도 지금까지도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마들은 다음 선거에서 절대로 표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부모가 죽어도 3일이면 상장을 떼는 놈들이 무슨 애도를 3년 넘게 한다고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출처 국민일보. 대한민국 슬픈 나라입니다. 꼭 좀 널리 퍼뜨려주세요. 촛불에서 우파로 전향한 사람의 감동적인 글. 죄송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굿하고 복 맞고 성형하고 불륜한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최 씨가 연설문 고치는 것이 취미이고 태블릿 PC가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정유라가 숨겨둔 딸인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최 씨가 조직한 국정농단 비선실세 8선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최 씨가 옷값을 대신 내어주는 경제공동체이며 당신은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엄청 먹은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김영삼처럼 IMF 구제금융 경제폭망도 하지 않았고 뇌물 먹고 감옥 간 김현철 같은 아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김대중처럼 북한의 핵개발 자금 지원도 하지 않았고 뇌물 먹고 감옥 간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같은 홍삼게이트 뇌물 삼형제 아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노무현처럼 뇌물 먹은 가족이 부끄러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릴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이명박처럼 다스 비자금 횡령과 같이 검은 돈을 받지도 않았고 불법 정치자금 먹고 감옥 간 만사형통 형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노회찬처럼 드루킹 뇌물 먹고 9m 점프 자살 같은 불가사의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문재인처럼 경제참사, 안보참사, 외교참사가 없었고 문준용 부정취업, 문다혜 먹튀이주, 김정숙 경인선 탈선 같은 모질이 가족이 없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틈날 때마다 국민들에게 호소하였지요. 공산주의자, 종북주의자, 배신자, 변절자, 기득권자, 기회주의자, 자기 정치하는 이기주의자들을 국민들께서 심판해달라 말씀하셨지요. 늑대 같은 이들을 상대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집권할 때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문화도 국격도 가장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짓 언론 사기 탄핵 악마 세력에게 속았습니다. 속은 것도 죄라면 어리석은 저 자신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참회의 눈물로 용서를 빕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인신감금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침묵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를 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외치고 또 외칩니다. 탄핵무효, 탄핵무효. 한때 촛불선동에 속아 넘어간 한 시민이 투표로 속죄하며 국가원로회 서신 212호 배신자와 반역자 44년 전 정규과정 교육 당시 미의회에서 김영욱의 조국에 대한 배신행위가 절정에 달했다. 그때 교육생이었으나 오국 충정의 열혈 애국자 이응 동지가 분기탱천하여 조국을 배신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나를 미국으로 보내주면 김영욱 배신자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단하겠다. 고 일갈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활약, 전략. 3년 전 미국 다녀올 때 뉴저지 한 교회에서 김영욱 씨의 인척이라는 여성분을 우연히 만났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겪는 고난과 공산화로 가는 조국 상황에 대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더군요. 외국의 대가로 상당한 재산을 손에 넣은 김영욱 씨와 달리 그분은 인척이기만 할 뿐 어렵게 살지만 그 연세에도 성실히 일하며 이민생활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래도 양심과 의리를 저버린 김 씨보다 마음은 훨씬 깨끗한 분이지 싶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활약, 서신 211호에 대한 2개의 댓글이다. 그랬다. 그때는 그랬다. 김영욱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대단했었다.
가난에 찌들어 못 배운 부모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하든 가르치려 하였고, 고마움을 안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에 보답하려 열심히 공부했다. 노비의 근성에서 5000년 만에 깨어나고 있던 백성의 눈에 비친 김영욱은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든 배신자였기에 누구나가 분기탱천했다. 김영욱은 분명 박정희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배신했다. 그러나 그는 김일성에 붙어먹지는 않았다. 주체할 수 없는 욕심으로 배신은 했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바꾸려는 반역은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래도 조국은 배신의 책임을 물었다. 2년 뒤 그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하여 제거된 것이다. 김대중은 어떤가? 유신헌법은 독재라며 누구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항거했다. 그때 김대중은 일본에 머물며 김일성의 지령과 자금을 받은 간첩 곽동희와 모의해 망명정부를 세운다며 반국가 단체인 한민통을 결성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반역이었다. 중앙정보부는 1973년 8월 반역자 김대중을 과감히 소환하여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는 단서가 되게 했다. 그런데 남자를 여자로 바꿀 수도 있는 무소불위 지금의 대법원까지 40년 동안 김대중이 반국가 단체인 한민통의 수괴라는 판결문을 고치지 못했다.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은 어떤가? 친북 친중의 한계를 넘어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이 출생의 비밀에 함구하고 간첩이라 해도 변명도 못하고 있다. 바로 반역자라는 걸 시인한 것이다. 오아시스 작전의 군 수송기 투입은 문 대통령 아이디어 라는 문비어 천가까지 1인 숭배의 시진핑을 닮아간다. 이런 반역자를 처단해야 할 MI6 같은 국정원장이 제임스 본드도 거들떠보지 않을 천한 것과 도색질이나 해대고 있으니 근본이 가발의 졸부라 나라 말아먹는 좌파의 무능함에 치가 떨린다. 3.16 이후 40%까지 치솟던 인플레를 좌파 수장 한환상을 총리로 세우고 말년의 곳간까지 텅 비게 한 김영삼이 잡을 수 있었을까? 이제 막 고속도로 뚫어 포항제철의 마산, 창녕 공업단지 짓고 곳간은 텅 빈 채 김저일의 외투를 벗기는데 필요했다는 10억 불이 햇볕을 김대중이 인플레를 잡아 과연 마련할 수 있었을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이라는 역사의 가정법을 도입해본다면 박정희와 함께 혁명을 주도했던 JP마저도 정권을 잡았다면 로맨티시스트의 유약한 감수성으로는 인플레를 잡기는커녕 여론에 짓이겨져 박정희의 18년을 난도질했을 테고 대한민국 신화는 그때 싹이 잘렸을 것이다. 전두환의 심의리가 없었다면 안보의 둑은 김일성의 계산대로 그대로 함몰되고 박정희가 쌓아올린 경제개발 로드맵은 보릿고개 문턱에서 사그르르 내려앉아 독재자의 무덤에 침을 뱉는 행사가 수학여행 일정표에 짜였을 것임은 물론이다. 전시중 진해에서 개교한 첫 4년제 육군사관학교의 수준은 멸치포대 쌓아 짊어지고 들어간 김영삼의 서울대 못지않았다. 전두환은 그런 육사에서도 동기생들의 신임을 받았던 리더였다. 그의 리더십이 최광수는 외교, 김재익은 경제, 이런 식으로 행정의 균형추를 잡았고 자칫 그대로 주저앉을 박정희의 18년을 기적처럼 회생시켰던 것이다. 김일성이 아웅산을 폭파한 이유다. 전두환이 있었기에 박정희가 세계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다는 역설이다. 단임의 약속을 지킨 것도 누군들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용단이었다. 하나 더, 클린턴이 북한을 두들겨 패자했을 때 김영삼은 좌파들의 기세에 눌려 거절했다. 전두환이었다면 어땠을까? 이 모양 이 꼴을 안 봐도 될 텐데 참으로 아쉽다. 흠결도 있었다. 김일성이라는 희대의 살인마를 마주한 OK 목장의 결투와도 같은 생사를 건 안보의 대결에서 연좌제를 철폐한 것. 노태우의 노조 전면 허용과 함께 진지전이 승기를 잡게 한 결정적 실책으로 이 또한 후일 자유통일한국의 사초에 기록될 것이다. 김일성이 전주가 된 진지전은 때를 만났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그래 북한 특수군을 들먹이기만 해도 벌금을 물리고 콩밥을 먹인다니 법을 지키면서 말은 바로 하기로 하자. 당시에 군은 물론이고 안기부의 보고서와 함께 최종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문까지도 24단 지휘 차량은 300여 명의 연구대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탈취했고 3대의 장갑차와 수백 대의 트럭도 또 다른 300명의 연구대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탈취했다고 분명히 결론지었는데 그들은 다 어디 가고 광주에 얼씬조차 하지 않은 이해찬이 유공자라니 그 명단을 까라는 게 과연 무리한 요구인가. 흰 수건 질끈 머리에 동여 메고 장갑차로 내달리던 그 멋진 영웅과 찔레꽃을 시신 위에 놓고 강목 휘두르며 시위대를 이끌던 사진 속 주인공. 금남로 거리에서 교통을 통제하던 장발의 경찰은 과연 어디로 가셨기에 6개월이나 공영방송에서 목매어 애타게 찾았음에도 어린 김경수만 유공자로 나타난 사연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데 그게 지나치단 말이냐 말이다. 진지전의 승리로 문재인만 대통령을 찰탈한 게 아니었다. 그들 좌파 패거리들은 4.15 부정선거까지 획책하여 180석 싹쓸이 결과에 오히려 당황해서 환호성도 내지르지 못하였으며 1년을 훌쩍 넘긴 재검표에서 그 부정의 물결은 한강둑까지 넘어뜨릴 기세로 차고 넘쳤지만 그를 밝혀야 할 대법원까지 투표지를 의존할 줄 꿈엔들 이칠리야. 이 모든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헌법에 역행하는 반역이다. 9.19 합의로 여적죄를 저지르고 자국민을 바다에서 타죽도록 내버려둔 살인방조, 귀순자를 북송하여 총살케한 반인륜 범죄 등 죄상은 즐비한데 그런 반역죄를 질타하고 여적죄의 책임을 물어야 할 야당이란 것들은 사색당파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또 다른 징비록을 쓰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적통을 잇겠노라 출사표를 던지고선 백선엽은 물론 이승만과 박정희 찬배도 없이요. 18로 달려가 묘비를 쓰다듬고 무릎까지 꿇은 채 광주의 애가를 부르며 거지 행색으로 표를 구걸하니 저것들이 당선되면 눈치를 보느라 박근혜의 석방은커녕 형량을 더 늘리지 않을까 하는 기우까지 든다. 궁하면 통한다 고했다. 남한에선 가짜뉴스가 판치고 북한에선 가짜 지도자가 버젓이 활개친다. 기생충이 의지할 숙주가 아무래도 수상쩍다. 태극계는 청이 성하고 적이 멸함에 거칠 것이 없다 한다. 그날 백의사가 찻대기들 속에서 배신자를 고르고 북한에서 넘겨준 보위부 명단 속 반역자를 색출할 것임에 우리 모두 깨어나 태극의 재단에 번제를 올리기를 쟁반같이 둥근 달 한가위를 맞이하여 다짐하노니 2021년 추석을 맞아 풍요로운 한가위만 갖기를. 국민필독 마리코파의 재검표 공개와 EBS 주위에 많이 펌해주세요. 미국 마리코파 카운티의 재검표 감사 발표는 트럼프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 국민들에게 작년 10일 3대선이 전면 무효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EBS를 하기 전 마리코파의 재검표 감사 공개는 그동안 트럼프 큐 진영 공격의 제1번 도미노로서 간주되어 왔다. 당초 트럼프 진영에서는 마리코파의 재검표 감사 발표가 늦어도 9월 11일 이전에는 충분히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EBS 게시일을 9월 11일에 맞춘 것 같았다. 20년 전 9월 11일이 그 유명한 9.11 테러가 났던 날인데 이날은 사실 지금 트럼프가 선포하려고 하는 내사라 개사라를 게시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지만 딥스의 상층부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 9.11 테러 자작 사기극을 펼친 상징성이 있는 날인데다가 또 다른 이유는 2018년 9월 12일 트럼프가 서명한 반란법 13848호가 2021년 9월 12일 이 기한 만료일이어서 9월 11일 외에는 EBS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예상했던 마리코파 재검표 감사 발표가 딥스가 한 시민단체를 내세워 법원에 재검표 감사 발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방해 책동이 노골화되면서 EBS가 9월 11일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되자 서둘러 바이든으로 하여금 9월 7일 행정명령 13,848호를 1년 연장하도록 전격 조치하여 간신히 위기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도움이 이미 확실히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애리조나 대법원은 딥스가 사주한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 판정하면서 오히려 마리코파의 2020년 선거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워싱턴 타임즈나 ENEWS, US 뉴스 등 미국 신문 매체들이 보도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리코파 카운티의 재검표 공개는 오는 9월 24일 오후 1시 상원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재검표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포렌식 감사 결과도 발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마 미국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마리코파의 9월 24일 감사 발표는 실로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 그동안 EBS를 개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됨으로써 늑대 소년이 된 트럼프의 EBS가 이제야말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의 4.15 부정선거가 미국 11. 3대선의 리허설이었다는 측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 대법원의 재검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9월 11일 트럼프는 한 짧은 동영상을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전해진다. 그 메시지 내용은 향후 21일 동안 미국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 고 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아주 오래전에 계획했던 일로서 21일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고 했다. 현 시점에서 역사적이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EBS 말고 무엇이 있을까? 9월 11일부터 21일까지라면 마지막 날이 10월 2일이 된다. 이 날짜 중에서 상징성이 있는 날을 골라보면 9월 30일이 된다. 2021년 9월 30일을 다 더하면 숫자 17이 나오는데 이 숫자는 알파벳 Q를 뜻하면서 바로 이 날짜에 빛의 군단 Q의 총공격이 시작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마리코파 감사 발표가 이미 9월 24일 완료된다면 가장 큰 걸림돌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더 이상 미룰 경우에는 가짜 백신으로 인한 사람들의 죽음을 트럼프가 마냥 방치한다는 의혹과 원망을 세계 시민들로부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인류 대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최근 트럼프의 Q 진영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EBS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보자. 1단계 EBS 시작 전 3일간 정전. 이 단계에서 기존의 전기 시스템이 끊어지고 이미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 개발해놓은 프리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말하자면 전 인류가 공짜 전기를 쓰는 것이다. 2단계 10일간 트럼프의 7가지 나팔 소리와 EBS 강제 송출 기존의 TV 나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 트럼프가 직접 폭로하는 7가지 나팔 소리와 함께 딥스가 인류에게 끼친 사기극을 하루 8시간 3편짜리 컨텐츠로 만들어져 폭로된다. 내용은 세계 공통적인 것과 그 나라에 국한된 내용들이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각국 언어로 더빙되어 강제 송출된다. EBS는 세계 10개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로 전파된다. 기존 모사드가 전 세계 미디어 통제를 위해 구축된 모사드 의성 시스템이 파괴되고 퀀텀 스타링크가 가동된다. 또 EBS 기간 중에 그동안 관타나모에서 진행된 거물급 딥스에 대한 군사 재판 내용이 공개되고 딥스와 관련된 건물 34개, 바티칸, 버킹엄 궁전 등가 파괴된다. 33단계 트럼프 복귀 마셜로 비상계엄령 내사라 개사라 선포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 대통령 임시의장 하면서 바로 비상계엄령
내사라, 개사라를 선포. 본격적인 10일, 3대선 개입자, 소아성애, 인신매매자 등의 대량 체포가 실시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미 평택의 관련자 체포를 위해 미 우주군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미국 10일 3부정 선거에 개입한 문 별표, 양 별표, 조 별표 등은 체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내사라, 개사라 선포에 따라 각국의 통화 재설정 작업, GCR, 과통화가치 재평가, RV,가 시작되고 딥스가 구축한 스위프트 코드 시스템이 양자금융 시스템, QFS으로 전환되면서 근본위 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또한 내사라, 개사라 선포에 따른 채무 조정, 세금 조정, 환급금 조정, 핵무기 폐기와 전쟁 방지 등 20가지의 글로벌 정책이 발표되고 120일 안에 총선과 대선을 새로운 광통신 선거 시스템에 의해 실시할 것을 공표한다. 내사라, 개사라의 핵심 매드, 배드는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 시범 실시되고 난 후 전 세계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발표된다. 불치병 포함 모든 질병 치료, 모든 장기의 원상복구, 생명 연장 등 획기적인 최첨단 의료 서비스가 실비만으로 전 인류에게 공평하게 제공된다. 44단계 인류 대혁명 폭발 10일간의 EBS로 그동안 딥스가 인류에게 가한 악행들과 그들이 저지른 음모들이 가감없이 폭로된다면 전세계 인류가 대각성하여 인류 대혁명, 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딥스에 의해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어둠의 시대, 물질 문명 시대는 종언을 고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는 이길 것이며 이겨야 하고 이기게 되어 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2021년 9월 17일 용인 수지에서 20대 때 학생운동했다고 평생 오래 먹었습니다. 30, 40대 국회의원 하더니 40, 50대 되어서 국가요직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 제출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거의 대출 우대 5만 가지 특혜가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식 잘되기 바라는 부모 마음 다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자기 자식 귀하다 그러면 남의 자식 귀한 것도 알아야 되겠죠. 법무부 장관 한번 보십시오. 형사 피고인인데 장관 되었습니다. 법무부 차관 한번 보세요. 택시기사 목 잘랐어도 그냥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경찰 다 눈 감아줬죠.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란 말이 계획이란 말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국어 사전을 바꿔야 될 판입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 영전했습니다. 법에 충성하는 검사 좌천당했습니다. 아니 여기 법무부 장관 계시는데 사실 아닙니까?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영전에 숨진까지였습니다. 세상에 서울고검장이 됐습니다. 박광기 장관 이래 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까?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문치가 있습니다. 박원순, 노거든 전 시장 성범죄 사건 생겼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 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성운동인이 여성인권이 하는 것들 알고 보니까 배지 달기 전까지만 선동구호였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5.8권 운동권이 요새가 되어버렸습니다. 20대 때 학생운동했다고 평생 오래 먹었습니다. 30, 40대 국회의원 하더니 40, 50대 되어서 국가요직 휩쓸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태평성 될 거면 이런 태평성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 대한민국 체제 뒤집으려 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다 특권과 반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됐다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폐악을 끼치는 그룹이라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운동권 이력 완장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니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힘겨워하는 청춘들 우리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 운동권 국가를 사유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상권분립 법치주의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민주당 180석으로 국회 상임위 다 독식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 출장소, 대통령 가신이 되어서 민망한 날치기 처리, 비리 표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법부 주요 핵심 인사 한번 보십시오. 대법원장부터 비롯해서 민변 누리법 연구에 친정권 인물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독식. 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하고 법무장관 합니다. 국무총리 마치면 다시 당대표로 돌아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치주의 이미 붕괴됐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다 마쳤던 한명수 전 총리 사건 재심하겠답니다. 원전 경제선 조작 밝혀냈던 최재형 감사원장 보복 수사하겠답니다. 법무부 장관 한번 보십시오. 형사 피고인인데 장관 됐습니까? 법무부 차관 한번 보세요. 택시기사 목 졸라서도 그냥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검찰 다 눈 감아줬죠. 검찰이 전 정부 수사할 때 여러분 박수 치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부추겼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현재 권력, 살아있는 권력 조사하니까 검찰 개혁하겠다고. 그게 계획입니까? 탄압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란 말이 계획이란 말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그거 사전을 바꿔야 될 거예요. 지난 6월 4일자 검찰 인사 한번 보십시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 영전했습니다. 법에 충성하는 검사 좌천당했습니다. 아니 여기 법무장관 계시는데 사실 아닙니까?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영전에 승진까지였습니다. 세상에 서울 고검장이 됐습니다. 박범계 장관 이래 되는 겁니까? 공수처 윤석열 전 총장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 야권 수사하려고 만들었던 그래서 밀어붙였던 공수처 그게 딱 맞는 짓입니다.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 수사는 야수처 그 정체가 그 흉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눈치가 있습니다. 권력에 빌붙은 의형 시민단체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정부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박원순, 노고동 전 시장 성범죄 사건 생겼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 의원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가했지 않습니까? 아니 성범죄마저도 진영 논리로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여성운동인이 여성인권이 하는 것들 알고 보니까 배지 달기 전까지만 선동부였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반미투쟁하고 있습니다. 반미투쟁하고 노동자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교조 학생들 학력평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이 어느 수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 일하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닌가요? 학생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얼마 전에 모 고등학교 학생 답안지 30표 넘게 제출했더니 0.7였답니다.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한번 보시죠. 그분 자녀 7대 보이스펙에 대학 표창장 위조로 지나갔습니다. 학사 경고 받았는데 장학금 줬습니다. 그런 장학금 받는 나라 정말 기가 막힌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의사가 됐습니다. 전혀 아무런 자격 취소가 없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괴와 용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할피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